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재능도 때로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 진리를 생생히 보여주는 고사성어, 계명구도입니다. 평범한 재주로 비범한 일을 해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과 그의 식객들이 펼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계명구도의 탄생과 숨겨진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재능도 빛나는 순간이 있는 법,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지혜를 얻어가세요. 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누구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개, 도둑, 달고름 소리를 흉내내는 사람 같은 이들도 그에게는 다를 바 없는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식객이 많을 때는 무려 3,000명을 넘었으며 그의 저택은 매일 잔치집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찮은 사람들까지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맹상군께서 정말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저런 사람까지 식객으로 두시다니요. 이런 불만이 맹상군 주변에서 수군거렸지만 맹상군은 흔들림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그 후 맹상군의 어질다는 소문은 마침내 진나라 소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왕은 그를 진나라로 초청하기로 하고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맹상군은 소왕을 만나러 가며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최고급 가죽옷, 호백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소왕은 그를 크게 마음에 들어 했고 진나라의 정승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맹상군, 정말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군요. 당신을 진나라의 정승으로 삼고 싶소. 그러나 이때 소왕의 한 신하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맹상군은 제나라 왕족입니다. 그가 진나라의 정승이 된다면 진나라보다는 제나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소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맹상군을 정승으로 삼으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감금에 맹상군은 절망하지 않고 소왕의 애첩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곳에서 풀려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귀중한 뇌물을 제안했지만 애첩은 대가로 호백구를 요구했습니다. 대가로 호백구를 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호백구는 이미 소왕에게 선물로 바쳐진 상황이라 맹상군은 난감했지만 이때 그의 식객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맹상군님, 제가 개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잘합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재주를 설명하며 과거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뛰어난 은밀함으로 경비를 피해서 몰래 왕궁 창고에 들어가 소왕에게 바쳐졌던 호백구를 훔쳐냈습니다. 애첩에게 이를 건넸고 그녀는 약속대로 소왕을 설득해 맹상군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맹상군은 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의 재주가 목숨을 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간신히 풀려난 맹상군은 그 길로 즉시 도망쳐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진나라 국경에 도달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새벽 딸기 울어야 국경의 관문을 열고 국경 밖으로 사람을 통행시켰기 때문에 맹상군은 바로 국경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소왕은 맹상궁을 풀어준 것을 뒤늦게 후회하여 추격대를 보내 맹상군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맹상군은 속이 타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이때 또 다른 식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달고름 소리를 낼 줄 압니다. 저를 믿어 보십시오. 그가 능숙하게 달고름 소리를 흉내내자 주변 달들이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달들이 울자 새벽이 온 줄로 착각한 문지기들은 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벌써 새벽이 왔구먼! 어서 관문을 엽시다! 이렇게 맹상군은 두 사람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발의 차로
국경을 넘어 무사히 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맹상군은 두 식객의 공로를 크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 나라에서 그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개 도둑질을 했던 첫 번째 식객은 맹상군의 재산 관리자로 임명되어 그의 저택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세심함은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달구름 소리를 흉내냈던 두 번째 식객은 맹상군의 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주요 외교 임무를 수행하며 그가 가진 독특한 재치와 빠른 판단력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재능도 상황에 따라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두 사람은 제 나라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맹상군을 구한 두 사람은 맹상군의 식객 중에서도 가장 배움이 짧아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맹상군을 구출하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고 이때부터 이들의 하찮은 재주였던 달구름 소리와 개 도둑질을 일컬어 계명구도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재주라도 적절히 쓰이면 생명을 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맹상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재능도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재능은 쓰임새에 따라 그 가치를 발휘한다. 오늘날에도 이 교훈은 유효하지 않을까요? 계명구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계명구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깨달음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능도 무시하지 않고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계명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명구도. 달구름 소리를 흉내내는 재주와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치는 솜씨 또는 개도둑을 뜻하며 하찮은 재주라도 필요할 때는 쓸모가 있다는 말. 계명구도. 달구름 소리를 흉내내는 재주와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치는 솜씨 또는 개도둑을 뜻하며 하찮은 재주라도 필요할 때는 쓸모가 있다는 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